레슨 2에서는 우리가 하나 스튜디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스튜디오는 우리가 앞에서 설치했던 그 툴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즉 이클립스 IDE에다가 SAP에 관련된 플러그인을 시킨 그 하나의 셋을 하나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SAP에서 제공해준 하나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도 되고, 우리가 앞서 설치했던 이클립스에다가, 그죠? 이클립스에다가 SAP 관련된 플러그인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위에다가 우리가 SAP 관련된 플러그인을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SAP 고객이라서 이 하나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없는 상태면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이클립스를 설치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SAP 플러그인을 시키면 됩니다. 물론 기본 밑바닥에는 당연히 우리가 설치했던 JDK가 디폴트로다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겠죠. 현재는 이제 추세가 그냥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추세입니다.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나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냥 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클립스, 어떨 때는 하나 스튜디오 이렇게 왔다 갔다 혼용해서 사용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SAP 시스템을 한번 접속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스튜디오에 접속을 한 다음에 우리가 카탈로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카탈로그는 우리가 스키마와 테이블 같은 걸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카탈로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SAP 하나에 대한 콘텐츠들 중에 우리가 패키지, 뷰, 프로시저, 요거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스튜디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클립스 기반의 개발 환경입니다. 그죠? 개발 환경. 이클립스는 우리가 어차피 아시다시피 우리가 라이센스가 있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 툴이죠. 그래서 SAP는 이 이클립스에다가 SAP만의 고유한 기능들을 위한 플러그인을 제공함으로써 하나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스튜디오는 이클립스 베이스 기반이에요. 그죠? 거기다 단지 뭐를 플러그인 시켜요? 여러 가지 플러그인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플러그인 했던 게 뭐냐면 ABAP 디벨롭먼트 툴과 하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플러그인을 했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A, D, T라고 해서 AD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ABAP 디벨롭먼트 툴에 관련된 플러그를 보통 이제 ADT라고 얘기를 합니다. ADT.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DT를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하나 모델링 플러그인도 했죠. 그래서 SAP 하나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툴. 그래서 SAP 하나 모델링 툴, 그 다음에 ADT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설치했고, 이렇게 설치했고, 그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SAP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SAP 하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관련된 오브젝트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AP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SAP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레포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SAP 9.1을 통해서 했고,
SAP GUI를 통해서 했다는 건 여러분이 만든 오브젝트들은 SAP AP 영역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요 SAP 하나 개발 환경을 통해서 개발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그림이 지저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SAP AP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스튜디오 여기 있는 SAP 하나 디벨롭먼트 툴을 통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건 여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DT를 통해서 만드는 건 이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제 이해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양쪽이 이원화돼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SAP GUI는 그죠? SAP GUI라는 툴은 only 여기만 가능한 거죠. only 여기만. 그죠?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SAP 하나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P 영역에도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데이터베이스 영역에도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SAP GUI는 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양쪽에 원하는 오브젝트들, 즉 개발 오브젝트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스튜디오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용어가 우리가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뷰라는 게 있는데요. 퍼스펙티브는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얘는 SAP의 T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하면 SAP의 트랜잭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ABAP 딕셔너리로 가죠. SE11.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ABAP 에디터 SE38 이런 데 갑니다. 퍼스펙티브도 같은 맥락으로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하나 모델링 퍼스펙티브에 가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AP 영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ADT 퍼스펙티브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뭐냐에 따라서 그 업무에 맞는 퍼스펙티브다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퍼스펙티브의 관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스펙티브는 어드민 콘솔,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어드민 관련된 곳으로 다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결론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콘솔로다가 이동해야 되고 해당 퍼스펙티브다 이동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떤 모델링을 하고 싶으면 하나 데이터베이스 모델러라는 퍼스펙티브다 이동해야 되고 SAP 하나에다가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SAP 하나 디벨롭먼트 퍼스펙티브다 이동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퍼스펙티브는 여러 개의 뷰로 다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어드민 콘솔로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전체 화면이 어드민 콘솔과 관련된 곳으로다가 변경이 되고 이 화면은 여러 개의 뷰로다가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거죠. 시스템 뷰, 프로퍼티 뷰, 잡 로그 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만큼은 시스템 뷰, 또 이만큼은 프로퍼티 뷰, 그리고 하단에 이만큼은 잡 로그 뷰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퍼스펙티브와 뷰에 대한 차이점을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퍼스펙티브를 이동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라는 메뉴에 가서 오픈 퍼스펙티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AP 하나 모델러, 하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뭔가를 모델링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하나 모델러로 이용해야 되고 SAP 하나에다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SAP 하나 디벨롭먼트 퍼스펙티브에 이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퍼스펙티브를 이동하게 되면 이 우측에 이렇게 여러분이 열었던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푸시 버튼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언제든지 모델러 갔다가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쉽게 스위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스펙티브의 스위칭을 우리가 메뉴를 상단에 있는 이런 푸시 버튼을 통해서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SAP 관련된 걸 개발하니까 항상 퍼스펙티브가 두 개 있을 거예요. 모델링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하나는 항상 뭐가 열려 있을까요? 그렇죠. ADT 퍼스펙티브. 그래서 ADT 퍼스펙티브와 모델링 퍼스펙티브를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뭐 만들 거 있으면 만들고, AP 영역에다 만들 거 있으면 만들고, DB 영역에 만들 거 있으면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SAP, 이거는 이제 하나 퍼스펙티브에 관련된 화면이고요. 여러분이 SAP 시스템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이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스템 뷰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뷰는 여러분이 접속한 시스템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접속한 시스템에 우리가 카탈로그라는 이러한 폴더 밑에 카탈로그라는 폴더 밑에 이렇게 스키마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스키마의 표현 아이콘이거든요. 스키마에 대한 아이콘. 스키마. 그래서 스키마를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마 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해서 우리가 테이블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SAP 스키마에 접근하면 여기는 테이블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SAP 테이블들이 여기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여러분이 SAP 스키마가 존재하지만 만약에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SAP ERP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카탈로그 밑에 SAP 스키마가 존재하고 해당 스키마 밑에 들어가 보면 SAP 관련된 테이블들이 쭉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SCRR 뭐 이러한 테이블들이 여러분이 여기에 잘 보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언제든지 해당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우리가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보고 싶으면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면 컨텐츠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컨텐츠라는 폴더에 있는 인포메이션 모델들이 이제 안에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모델. 그래서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회사에 있는 SAP 하나 모델러가 모델링을 한 모델들이 이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SAP 하나 모델러가 모델링한 오브젝트들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건지는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랑은 약간 별개지만 그러한 내용도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으면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큐리티라는 거는 여러분이 유저와 사용자들, 그 다음에 롤, 권한에 대한 것들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이 이 시큐리티 폴더고요.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은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SAP 하나를 엑셀레이터 기능보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엑셀레이터 기능보다 사용할 시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컨텐츠나 데이터들을 우리 하나 데이터베이스로다가 레플리케이션, 즉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복제하는 잡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이 프로비저닝이라는 이 폴더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접속을 우리가 시스템 뷰에서 우리가 접속을 하고 우리가 해볼 건데 접속을 할 때 여러분 집어넣는 게 호스트 네임, 그죠? 여기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인스턴스 넘버,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는.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SAP AP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이 아침에 회사에 와서 이렇게 출근을 하면 로그온을 하는 건 SAP 9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로그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그인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그럼 이쪽에서 사용하는 요 유저랑 요 아래쪽에서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유저랑은 틀린 유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실수로다가 SAP에 로그인하는 유저를 통해서 여기에 접속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SAP 유저랑은 전혀 관련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랑 관련된 거예요? 하나 데이터베이스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이 유저를 여러분이 할당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포톤 기반의 이클립스, 즉 하나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열었고요. 여러분이 윈도우의 퍼스펙티브에 오픈 퍼스펙티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 모델러라는 퍼스펙티브로다가 이동을 합니다. 화면 자체는 모델러 퍼스펙티브에 이동을 한 상태인데 이 웰컴 창은 당연히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모델링 퍼스펙티브로다가 이동한 상태고, 이게 좌측에 보면 Add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로그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것처럼 여기다 호스트 네임, 인스턴스 번호 집어넣으면 되죠. 여러분이 부여받은 호스트 네임, 이 동영상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여러분한테 부여받은 호스트 네임 입력하시고 인스턴스 넘버도 우리가 교수님 통해서 할당받은 인스턴스 넘버, 그 다음에 SAP 하나, 그 다음에 기왕이면 로고온 언어는 영어로다가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영어. 여러분이 아이디를 이제 하나씩 다 부여를 받았을 거거든요. 혹시 부여가 안 되었으면 교수님 통해서 부여를 받으면 되고, 여러분이 부여받은 아이디랑 패스워드 집어넣고 내가 next finish 하면 이렇게 로그온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마크가 들어와야지만이 정확히 이제 로그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호스트 네임, 여러분 부여받은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여받은 인스턴스 넘버, 디스크립션은 여러분 마음대로죠. 그 다음에 부여받은 데이터베이스 유저, 그 다음에 해당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 입력을 하시고 로그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로그온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SAP에 있는 테이블 중에 우리가 S북이라는 테이블이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S북이라는 테이블이 ABAP 딕셔너리에서만 여러분이 이제 살펴봤지만 ABAP 딕셔너리가 아닌 SAP 이제 하나 기반에서 해당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당 테이블을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이제 정의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정의서, MENDT 컬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CLR-ID,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시는 SQL 데이터 타입이에요. 여러분, SAP에서 사용해지는 여러분이 ABAP 딕셔너리에서 해당 테이블을 만들 때나 해당 테이블을 조회할 때 보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랑 여기에 보이는 SQL 데이터 타입이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시스템이 틀린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우측 상단에 보면 디스플레이 create table statement라는 버튼이 있죠. 그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밥 딕셔너리에서 클릭해서 테이블 만들 때 클릭해서 여러분이 활성화 버티면 내부적으로 다 이런 명령에 의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가 카탈로그를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카탈로그에 여러분 권한이 없구나. 그죠? 권한이 없네요. 권한 작업을 좀 수행한 다음에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카탈로그에 요 SAP ABAP 1이라는 게 SAP 스키마입니다. 여러분이 ABAP 딕셔너리에서 만드는 모든 테이블들,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여기에 담기죠. SAP ABAP 1에 이 테이블에 필터를 한번 걸어보죠. 필터, 우리는 S북, 이렇게 별표가 필요한지 기억이 안 났는데, S북을 이렇게 걸어보면, S북 아닌 게 엄청 나왔네요. 필터 다시 걸어야겠다. 필터, S북 해서 걸어야겠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S북이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교재에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xport SQL 누르면 우리가 해당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create 명령을 가지고 생성했는지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보시면 이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죠. T자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모양을 딱 보면 이 테이블은 컬럼 베이스 테이블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다가 로우 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로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로우 베이스구나. 그죠? 얘는 컬럼 베이스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AP 하나에 우리가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제 회사에 있는 모델러, 여러분 회사에 가보시면 이제 모델러라는 권한의 롤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해당 모델러가 하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컨텐츠라는 요 루트 밑에 이제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게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패키지 내용이죠. 패키지는 다른 패키지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서브 패키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고 각각의 패키지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tribute view, analytic view, calculation view, procedure 이러한 컨텐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tribute와 analytic view는 그러니까 하나 버전 1.0의 SPS 12번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었지만 스탠다드 컨텐츠를 보면 여전히 그 부분이 물론 과거 거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되는 건 아니고 이제 지원만 안 되는 것 뿐이고 그러한 사항들을 교재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컨텐츠라는 데 가보면 이렇게 돼 있고 컨텐츠에 컨텐츠 보면 특별히 안 보이네요. 그죠? 여기도 또 작업이 조금 필요로 할 거는 같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시면 이 컨텐츠라는 요 밑에 여기에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모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인포메이션 모델이 여기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와보시면 여기 H400이라는, 여러분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여기서 이제 리프레시를 한번 하시면 여기 H400 밑에 패키지 프라임 DB라는 패키지 밑에 데모라는 패키지 밑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요 두 개, 어트리뷰트랑 요 어널리틱 뷰는 더 이상 SAP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인터널 테이블 만들 때 위드 헤더라인에 가진 인터널 테이블을 더 이상 지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듯이 마찬가지 컨셉인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사용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프리뷰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도 볼 수 있고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별 평균 이런 내용도 이렇게 그래프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픈 데이즈 오픈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돈을 받아야 됐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해서 클로즈가 안 된 오픈된 상태인 기업별로다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 여러분이 이 상단에 있는 요 우리가 상단에 서치를 통해서 서치 펑션을 통해서 여기는 뭐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서치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서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서치한 것들은 이제 뭐 테이블, 모델, 하나 뷰, 프로시저 이제 모든 거 다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위에 우리가 글로벌 서치 여기서 아밥이라고 이렇게 찾으면 아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쫙 나오죠. 그래서 테이블만 찾았네요. 테이블만 350개. 데이라고 찾아볼까요, 제가? 데이라고 해서 찾으면 모델에서도 12개, 테이블에서는 1253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모델은 말 그대로다가 SAP 하나 콘텐츠,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적인 테이블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걸 교재에서 우리가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콘텐츠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Find로다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콘텐츠 밑에서 찾는 거니까 테이블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찾아요? 하나 콘텐츠만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로컬 서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시면 아까는 여긴 데이즈 했더니 테이블도 찾고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콘텐츠 H400 밑에서 여기서 찾기 find 똑같이 day라고 이렇게 찾으면 아이고 엔터를 쳐버렸네요.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find day라고 하면 day와 관련된 콘텐츠만 나오죠. 테이블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제가 선택할 때마다 어느 패키지 밑에 있는지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패키지 정보. 여러분이 로컬 서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유닛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 컨텐츠, SAP에서는 우리가 오브젝트들, 여러분이 만들었던 테이블, 패키지, 인덱스, 뷰 이런 SAP에서 만든 오브젝트들은 우리가 체인지 리퀘스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관을 하고요. SAP 하나 컨텐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딜리버리 유닛이라는 걸 통해서 이관을 합니다. 이관의 단위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딜리버리 유닛이라는 것 중에 여기 H400이라는 게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딜리버리 유닛,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 딜리버리 유닛이 전체가 리스트가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H400 밑에 묶여 있는 패키지들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이 HA400을 나중에 여러분이 QA 장비나 프로덕에다 이관을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요 패키지 내용이 이관이 되겠다. 그런 의미랑 같은 얘기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ssigned package라고 해서 여기 assigned package가 하단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 언더바 백업이라는 딜리버리 유닛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패키지 리스트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SAP 하나에서 여러분이 트랜스포트, 여러분 컨텐츠를 트랜스포트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누굴 통해서 한다? 그렇죠. 딜리버리 유닛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관을 해준다라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레슨을 통해서 SAP 하나 스튜디오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SAP 하나 스튜디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클립스 기반의 SAP 관련된 플러그인을 한 건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뭐예요? ADT랑 하나 모델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스튜디오를 통해서 SAP 하나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에 있는 카탈로그, 그죠? 스키마, 테이블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SAP 하나에 있는 콘텐츠들, 좀 전에 보신 패키지, 뷰, 프로시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